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6일 문 대통령이 그간 말해왔던 사람이 먼저다 이런 명제에서 그 사람은 조국으로 귀결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사실은 조국이 먼저다 이 말 아니냐 뭐 그런 뜻이겠죠. 그 전날에는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화두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 문재인 정권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국민의 도덕적 판단 기준을 뒤엉켜 놓은 데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12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마음의 빚을 아주 크게 지고 있는 사람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을 놓아줍시다, 이런 식으로 감싸기를 했습니다. 이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 가족부터 먼저 이제 수사를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결국 뭐 기소까지 하고 지금 재판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검찰 흔들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조국 보호 그런 본능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였냐?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법무장관에 대해서 당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라 그 말이었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우파 시민들이 아주 크게 붕괴해가지고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작년이죠. 그렇게 되니까 문 대통령도 아마 좀 깜짝 놀랐겠죠.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자신도 이제 굉장히 위기감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조국 감싸기가 멈춰졌습니까?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문 대통령은요, 자신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이른바 문빠들, 그 사람들 행태를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리 분별, 무슨 사리 판단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 인이 편이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만약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문파들은 극단적인 그런 반감을 그냥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변함없는 그런 친애, 신뢰를 표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국 수호에 나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조건 반사적인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밤에 촛불 집회를 하면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가 하면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이걸 명분으로 해서 온갖 위협을 다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의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문빠들의 신성한 의무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이 사람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들 입시 비리 이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소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러면서도 청와대에 계속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기소된 상태에서도. 그러다가 비례대표 거기 나가려면 거기 이제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시한이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3월 16일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데 열린민주당에 가서 지금 공천 2번을 받았어요. 비례 공천 2번.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죠.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 2번을 받고 또 기고만장해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들 공수처 수사의 제1호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요, 공수처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이제 드러나는 거다. 자신들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권력 실세들이 방패막이로 삼겠다. 또 대통령이 쥐고 휘두를 수 있는 큰 칼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김무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 사람도 말이죠, 청와대에서 대변인 자격으로 조국 감싸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나와가지고는 민주당 출마해가지고 군산에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안 받아주니까 뭐 울기도 하고 이러다가
열린민주당에 가서 그냥 4번을 받았어요. 4번.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 사람들뿐 아닙니다, 또. 더불어시민당, 이 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희종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그 가족은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 그 인식, 그 의식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공수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둘러엎겠다는 거지, 다. 죄 있는 사람은 다 이제 풀려나고 그 사람들을 수사했던 사람들 다 지금 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례대표제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특정한 세력의 국회의원 자리를 그냥 뭉탕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자기들은 자기들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휘두르고 행사하고 자, 너 해 이런 식으로. 이게 대한민국 국민 대표를 뽑는 절차라서 이런 게 이 말이 됩니까? 정치에서요, 이 도덕성 이게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권력 작용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 마인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을 아주 쉽게 얻었거든요. 촛불 민중,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그 정권을 잽싸게 낚아챈 거죠. 그래가지고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해본 바로 정치란 뭐냐? 권력 쟁탈전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해봤더니 아주 쉽더라.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싸워서 정권을 장악한 거 아니냐? 그럼 권력은 우리 거야.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정권의 구성원들로서 또 책임자들로서 당연히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도덕적, 역사적 책무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투표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그 신성한 의무를 또 그 권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국민이 이기는 선거, 그 선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켜줘야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